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선택한 사람들은 본인들도 우리 매장이 대박이 날 것처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다시 뽕에 맞아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장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존 자영업자들의 껍데기까지 벗겨가는 업종 변경 프랜차이즈들의 가맹 출점 전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어려우니까 뭐라도 돌파구를 하기 위해서 업종 변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아예 지금 안 돼가지고 죽어가는 그 매장을 껍데기까지 벗겨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업종 변경 프랜차이즈들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양심적일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부, 아주 지극히 일부 제가 볼 때는 악성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전 창업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만 계속 보여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은 그냥 바꾸기만 하면 그냥 대박이에요. 처음에 막 매출이 하루 막 2, 30밖에 안 나왔는데 바꾸니까 2, 300만 원 나오고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을 살짝 바꿨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거 보면은 안 그래도 좀 속 답답한 자영업자들이 클릭이 되죠. 이게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푸짐해 보여. 거기 가면 또 어떻게 이렇게 푸짐하고 가성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좋아해서 장사가 지금 월 1억씩 판다고 이런 걸 봤다고 치자고. 그럼 마치 지금 답 없는 내 매장도 그렇게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처음 선택했을 때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선택한 사람들은 본인들도 우리 매장이 대박이 날 것처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다시 뽕에 맞아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희망을 잘 긁어요.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은 초창기 본점의 가맹점들을 유효 상권이 넓게 집객력이 좀 좋은 그런 또 상권에 또 들어가요. 그래 놓고 마구마구 광고를 날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당근을 또 제시합니다. 업종 변경 관련 비용, 업종에 필요한 비용을 정말 저렴한 가격, 파격적으로 그냥 해주는 것처럼 이런 걸 제시를 해요. 본사에서 업종 변경 비용을 지원해주고 대출도 알선해주고 주방기구들도 대여를 해줘가지고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치 돈이 하나도 없어도 될 것처럼 말이죠. 업종 변경을 하려면은 기존 매장에 기본적으로 주방공사나 홀공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공사비 쪽으로는 대단한 공사비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때려부수고 다시 해라 이러면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니까 가맹점 출점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 안 들어가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내부 사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 소품들 이런 걸로 변경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컨셉을 짜더라도 고급진 컨셉이 아니라 약간 노포 느낌, 빈티지 감성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실제 비싸지 않은 그런 공사 재료들로다가 컨셉을 짜죠. 그러면 사실상 이런 30평 같은 매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업변을 한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면 업종 변경이 가능해요. 간판 갈고 이것저것 찍어 바르고 뭐 가구 같은 거 좀 바꿔주고. 그러면 일단 본사에서는 가맹비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비라는 게 있고. 그럼 예를 들면 가맹비가 1,000만 원에서 1,500이고 뭐 교육비가 뭐 500이다. 그럼 일단 본사에 납입해야 될 돈이 뭐 1,500에서 2,000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본사는 그런 돈을 일단 받고 다시 그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뭐 빌린 건 빌린 거고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되는 거고 안 갚으려면 어떤 내용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본사는 2,000만 원을 한 번에 먹든 나중에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차근차근 먹든 어쨌든 그 돈은 회수를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간 대출을 알선해 준단 말이에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뭐 2, 3천 정도 해주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3, 4천만 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 점주가.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주방기구들인데 이게 주방기구는 애매해요. 이게 거기다가 요즘 사실 주방 쪽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초보 창업하시려면 요즘 프랜차이즈들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물류 공급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물류에 대한 마진을 취해야지 물류 수익이 높아지는데 지금 점주들이 안 남아. 점주들이 안 남는 거 중에 고정비라는 게 원가가 있고 임대료가 있고 인건비 이런 게 있는데 물류 비용을 싸게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건 내 수익이니까. 그럼 낮출 게 뭐가 있겠어요? 임대료를 못 낮춰. 인건비밖에 낮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주방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야겠죠. 그럼 자동화 기계도 있고 로봇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방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주방이 일종의 반자동화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본사 물류가 40% 비싸게 받아도 인건비가 내려가니까 그 나머지 갭이 생기니까 점주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로봇 들어오고 자동화 기계대로 그 기계들이 일반 주방 기구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러면 그걸 한 번에 살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정수기 렌탈처럼 주방기구 렌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존 주방기구들은 못 쓰고 그걸 재활용하자니 그 애매하고 새롭게 주방시설을 세팅해야지 그 주방 운영 구조가 나오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 높은 주방시설을 공급해주는 그 주방 기물이 예를 들면 원가가 3천이다. 근데 3천을 바로 땡길 수가 없으니까 원가는 3천인데 공급가는 5천이다. 5천만 원을 그냥 책정해 놓고 그 5천만 원을 다달이
달에 얼마씩 갚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물류 수익도 가져가고 렌탈 수익도 가져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원래는 프랜차이즈 회사 수익이 개설 수익하고 물류 수익을 가져갔는데 지금 개설 수익이 날라갔어.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개설 수익이 없어졌으니까 물류 수익 가져가고 렌탈 수익으로다가 야금야금 가져가는 겁니다. 어쨌든 점주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수익은 포기하고 대신 물류랑 기자재 렌탈로다가 수익 구조를 바꾼 거죠. 5천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다달이 이자까지 10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거죠. 5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해지도 못해. 계약 해지도 못해. 아니면 다 물어내야 되니까. 그럼 고정비 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지금. 마침 시작당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다달이 내 순수익에서 100만 원을 떼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가맹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막 이 매장 하나에 여러 개 빨대가 꼽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대로 다달이 물류 수익 상납하고 렌탈 수익 상납하고 혹시라도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은 초창기에 이 계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인해줬던 가맹비 내놔라, 위약금 내놔라 다 토해내야 되고 렌탈료 다 갚아야 되고 나중에 계약 해지 때는 완전히 껍데기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폭망 중에서도 완전히 개폭망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초기 인테리어 수익 없어도 그 수익 다달이 렌탈 수익으로 가져갈 거고 본사에서 이익이 되는 물류, 특히 소스 공급 위주의 브랜드들, 소스 원가를 지금 몇 배를 뻥튀기해도 할 말 없는 아이템, 볶음류, 뭐 찜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템 정해놓고 소스 공급 물장사, 렌탈 공급 사채 장사 그렇게 빨대 꼽혀가지고 다시 한번 설거지 당하는 겁니다. 그나마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 초창기에 아주 좋은 상권, 아주 좋은 입지, 거기에 상권이 넓어서 수요, 상권 수요가 넓고 장사 좀 해봤던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거긴 돈을 좀 벌죠. 빠르게 들어가면 될 만한 그런 주요 상권에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 어정쩡한 자리에 지금 답 없는 가맹점주들이 좀 많아요. 혼자 스스로 어떻게 레벨업을 못하는 진화가 안 되는 그런 꼼짝마 스타일로 다 말라 죽는 가맹점주들은 어디서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또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이미 초창기 그렇게 가맹점 오픈해서 성공했던 스토리를 듣고 그렇게 대박이 된다는 걸 듣고서 또 해버리네. 결국 죽죠. 그러니까 이게 망할 때 망하더라도 현실을 좀 직시하고 그냥 깔끔하게 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진짜 다 뺏기고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형태의 이 프랜차이즈, 업종경영 프랜차이즈, 대출, 렌탈 여기에 또 묶여가지고 완전히 자기 매장 저당 잡혀서 빨대 꼽혀가지고 그걸 벗어내려고 하면은 아예 껍데기까지 벗겨가고 나중에 진짜 완전 폭망 그렇게 더럽게 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아주 지극히 일부 그런 식으로 업종 변경을 종용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초보 자영업자들은 꼭 조심하십시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